요즘 시대에는 잘하는 것을 해야지 공부한다고 평균적으로 사는 시대는 지났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안 되는 공부 억지로 하지 말고 잘하는 거 위주로 개발하는 게 좋다고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지만 또 속상한 것이요.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는 딱히 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아직 딱히 뭘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냥 공부라도 하자라고 귀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좋아하는 것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 너무나 동의를 하지만 동시에 아직 좋아하는 것을 찾지 못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야말로 좋아하는 것을 찾았을 때 거기에 몰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우리 아이는 공부하는 거 비해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좋은 학원이며 인강이며 다 붙여봤는데 아이 성적이 형편없다. 혹시 우리 아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우리 아이 머리가 나쁜지 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이가 마주치는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 준비를 위한 모의고사, 수능 이런 것들인데요. 아이 성적이 이런 시험들에서 월등히 좋다면 이건 아이 머리가 좋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적어도 머리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 성적이 나쁘다. 이건요, 머리가 나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성적 잘 안 나오던 애들 중에요. 좀 늦게 공부 시작해서 엄청 잘한 친구들 너무 많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요, 공부에 절대 두각 나타내지 못하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피부과 의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페이 닥터 하다가 개원을 했는데 너무 잘 된대요. 그냥 공개된 케이스만 해도 하위권이었다가 의대도 가고 사시도 통과하고 그런 케이스 많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성적이 나빴다. 이건 머리가 나쁘다는 증거는 절대 될 수 없죠. 그런데 다만 이러면 머리가 나쁠 수 있어요. 성적이 나빠요. 그런데 부모님이 사교육에 정말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아이에게 맞는 사교육을 시키셨어요. 아이에게 맞춤 학습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도 화목하시고요. 가정적으로도 평안해서 아이가 공부만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딱히 빠져있는 게 없어요. 게임이나 핸드폰, 연예인 이런 거에 관심 없고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성적이 나쁘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공부 머리가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이가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게요.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와서 이 아이 좀 머리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은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에 온전히 집중 못해서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다른 것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주변 환경 자체가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고요. 좋은 학원 보냈다. 남들 시키는 거 다 시켰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아이들한테 좋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보편적인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하는 공부는 사실 엄청 천재들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문해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커버되는 공부들이란 말이에요. 머리가 아주 좋으면 공부하는데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공부를 못한다고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한테 하면 안 되는 말이 너 공부머리 없으니까 기술 배워라 이런 말이에요. 물론 아이가 기술에 관심 있으면 괜찮죠. 그런데 기술도 관심이 있고 똑똑해야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왜 아이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부는 아닌가 보다 하세요. 그것은 아이의 의지를 꺾는 말이에요.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에 해당 안 되는데 아이 성적이 나쁜 경우는요. 아이가 뇌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아이들은 자신에게 맞는 뇌의 최적화 방법을 찾아주면 무조건 개선이 됩니다. 성적 안 좋은 애들도 성적 안 좋다는 팩트만 같지 이유는 다 다르거든요. 불안도가 높아서 그런 아이도 있고요. 집중을 못해서 그런 아이도 있어요. 그런 아이마다 공부법이랑 부모님이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하는지도 다 다르거든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공통점인데요. 어떻게 주도적으로 공부했냐? 그 공부법은 정말 모두 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은 아이들이 성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뇌는 가소성이 있어서요. 트레이닝 하는 거에 따라 어떤 능력을 얼마나 발휘할지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공부법 찾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공부는 뇌를 써서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일본의 정신과 의사면서 15년간 뇌과학을 연구해온 가바사와 시온 박사가 한 말이 있어요. 노력만으로는 되는 일은 이제 없다. 예전에 각종 동기부여 책들을 보면요. 정신력이랑 의지를 강조하는 책들이 많았는데요. 이건요.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것에 따르면 완전히 틀린 거예요. 뇌의 최적화가 답이라고 현대 뇌과학이 말해주고 있어요. 뇌를 최적화하다 보면요. 일부러 꾸역꾸역 노력을 짜내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르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두뇌 최적화를 하려면 내 두뇌 상태를 알아야겠죠? 가장 정확하게 두뇌 상태를 앓는 건요.
뇌 영상 찍어보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나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면 각종 두뇌 최적화 관련한 책과 논문들을 읽으면서 상태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긴 한데요. 언제 다 일일이 다 공부해가면서 하겠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온라인 검사를 통해서 두뇌 유형을 알 수 있는 무료 검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검사는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면서 뇌질환 전문의인 다니엘 아멘 박사의 16만 건이 넘는 연구 결과와 BHA 검사를 토대로 제작한 검사고요. 한국 청소년 상황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과학적 근거 기반의 검사이고요. 뇌 영상을 찍어보는 수준이나 만큼이나 정확한 데 반해서 시간은 10분 정도면 충분히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무료 진단 해보시면 됩니다. 요즘 시대가 참 좋아진 게 클릭 한 번이면 과학 정보랑 경험에 기반한 노하우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예요. 유튜브로 클릭 한 번이면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는 참 많아요. 의대 간 이야기, 과학고 간 이야기,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서울대 간 아이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보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똑같이 8, 9등급 맞을 정도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 어떤 자극을 딱 받고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20대 후반쯤에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연봉도 높고 정말 대우받으면서 일하는 곳에서 일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또 무기력하게 자기 인생은 끝났고 재미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그렇게 사는 아이들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하위권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지금 공부 못한다고 포기하시지 마세요. 아이의 인생은요, 청소년기가 끝이 아니니까요. 공부 하나로 인생 결정되는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생 너무 재미없잖아요. 제 마음에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와 함께 학창시절 공부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드는 거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